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제 113회 전산세무 2급 실기 기출문제 문제 3번을 풀도록 할게요. 전산세무 2급은 역시 부가가치세하고 원천징수가 어렵습니다. 전표는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1급 때부터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어려워봤자 일반 전표에서 하나, 메인 메이툴 전표에서 하나 정도인데 113회는 뭐 전표도 어려운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문제 3번이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문제 3번에 1번 별표 하나, 한 두 개 칠까요?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되게 꼼꼼해야 되는 문제고 문제에 약간 나름대로의 함정? 그거를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별표 2개 이상 치시고요. 별표 3개 칠까요? 아, 이 갈대와 같은 마음. 자, 별표 3개 치시고 암기하자라고 적어 놓으세요. 이 문제는 되게 제가 사실 이 문제를 교재 본문에 연습 문제로 넣고 싶었거든요. 근데 너무 난이도라기보다 좀 생각해야 될 함정이 좀 있어요. 근데 본문에 있는 연습 문제는 함정이 안 걸린 상태에서 기본적인 것만 일단 이론적인 내용만 충실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연습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너무 막 지엽적인 거 위주로 가면 안 되고 그래서 기출문제로 제가 요거를 설명드리는 건데요. 어찌됐건 3-1번 지금 현재 113회 문제는 되게 나름 어렵긴 하지만 좋은 문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한정하여 주파도상에는 음식점업만 하는 법인이다. 그럼 여기서 자, 두 가지 정보가 주어집니다. 음식점을 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잠깐 좀 써볼까요? 자, 공제율은 얼마분의 얼마다? 공제율은 106분의 6을 적용하겠다. 요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106분의 6을 적용하겠다. 왜요? 법인 음식점은 문제에서 특별히 다른 말이 없으면 아니 뭐 세상에 일반 음식점이 더 많지 우리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유흥 장소가 더 많지는 않잖아요. 아무 말이 없으면 음식점은 그냥 우리 밥 먹는 음식점인 것이지 유흥 음식 주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뭐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뭐 과세 유흥 장소가 아니다라는 말을 안 줘도 일반적으로 아무 말이 없으면 음식점이면 그냥 음식점인 거예요. 김밥집 같은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갈치생 김밥집 뭐 아무튼 그냥 음식점 밥집입니다. 하시고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4년 2기 자 1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6월 날짜 체크할 거고요. 의제맵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주어져 있는데 자, 첫 번째 음식점을 영위한다 해서 106분의 6을 찾아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영수증을 봤을 때 우리가 농어민한테 직접 구입한 거는 제조업만 공제가 가능해요. 이 문제에 한해서 제조가 아니고 음식점이기 때문에 농어민 매입인 김어부는 공제하시면 안 된다. 요거가 이제 관건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형광펜 좀 바꿔가지고 자, 우리 4월 날짜 다 맞아요? 4, 5, 6월 사이에 맞죠? 그 은성 이두식 자재. 은성은 제가 사실 교재 2008년부터 계속해서 쓰던 이름인데 어찌됐건 반갑더라고요. 제 교재를 보신 분들이 뭐 출제하신 건지 아무튼 예제를 삼는 건지 뭐 똑같은 이름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게 개인적으로 좀 교재에 많이 쓰는 이름이라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성이라는 이름도 있고 이두식 자재라는 이름도 있고 자, 뭐 됐고요. 어찌됐건 사업자 등록번호 찾아서 하실 거고 미가공 농축수임산물 매입해야 되는데 맞나요? 맞죠? 그 다음에 자, 음식점이면 농업인 매입은 안 되지만 계산서하고 신용카드 매입은 당연히 공제되는 거죠. 자, 두 개 입력하기로 결정했어요. 다만 얘네들은 4, 5, 6월 사이에 매입을 한 거고요. 자, 예정 때 과세 표준이 8천만 원이고 확정 때 과세 표준이 9,500이다라고 줬는데 여기에서 조금 어려운 거 하나를 준 게 뭐냐면 요거예요. 예정 때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얼마? 7만 5천 원. 여러분 이제 여기가 함정입니다. 자, 여기서 함정이 뭐냐면 예정신고 1, 2, 3월 때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때도 뭐가 있었다? 매입이 있었다. 의제매입세 공제에 매입이 있었다. 그러면 그 매입이 얼마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잠깐만 이게 데이터에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한테 계산하라고 주는 경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 부속명세서 아래쪽에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잠깐 열어가지고요. 예정 때 거를 열어볼게요. 1일에서 3월. 없네요. 이게 데이터를 이렇게 안 줘요. 안 주고 여러분께 계산하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이때 매입을 X라고 해볼게요. 자, X 곱하기 요거 106분의 6 106분의
6을 했더니 106분의 6을 했더니 얼마가 나왔다? 예정신고 때는 그 한도 체크를 안 하니까 이때 계산을 했더니 얘가 75,000원이 나왔다. 요거죠. 그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이 매입 X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X는 계산하시면 저 마우스를 쓰는데 지금 엄청 열심히 쓰고는 있는데 글씨가 못생겨도 좀만 양해해 주세요. 75,000원 이제 0 3개 곱하기 자 이거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역수 6분의 106 하시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냥 답답하니까 계산기로 할게요. 여기 계산기 계산기 의제맵스 공제 신고서를 열어서 여기에 계산기 자 계산기 자 그러면 75,000원이 있다는 거죠. 의제맵스 공제를 75,000원을 받았는데 X 실제 매입액에다가 곱하기 106분의 6을 했더니 75,000원이 됐다. 그러면 자 일단 뭐부터 하면 돼요? 나누기 106 하면 되는 곱하기부터 할까요? 자 곱하기 여기에 곱하기 하셔가지고 곱하기는 별표 누르면 돼요. 하시고 실제 여러분 시험장에서는 실제 계산기로 하세요. 이걸로 하지 마시고 저는 화면으로 보여드리느라고 이런 거고 6 하시고 나누기 106 하시면 되는 거죠. 106분의 6 거꾸로 곱하기 106 역수로 해야 되니까 여기가 6 이렇게 가시면 되죠. 1325000 아유 실제 계산기로 하면 1도 아닐 거가 이렇게 적으면서 하려니까 1325000 그러면 x는 얼마다? x는 1325000이다. 1325000이다. 되셨죠? 그러면 자 여기에 실제로 여기에 102만원 183만원, 그 다음에 132만 5천원이 6개월 전체의 매입이라는 거죠.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 2번 단서, 3번 단서 때문에 이거를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예정 때 7만 5천원을 공제받았다는 얘기는 예정 신고 때 매입 내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한번 해볼게요. 얘는 잠깐 계산기 내려놓고요. 자, 우리는 4월에서 6월 거를 작성을 할 거예요. 실제 시험장에서 데이터를 준다 그러면 아까 1월에서 3월 사이에 뭔가 저장된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불러와 가지고 보고하시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것처럼 아무것도 안 줬다 그러면 지금 4월에서 6월짜리에 대해서 지금 그 1, 2, 3월치의 면세 매입을 역산하라는 거죠. 여러분께. 그렇게 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코드 누르셔갖고 은성 것부터 입력을 해볼게요. 순서대로 천천히 해야죠. 은성 입력해 보시고요. 자, 취득일자 언제죠? 4월 은성 거가 제가 글씨가 좀 잘 안 보여서 은성 거가 4월 10일. 자, 2024 0410 하시고요. 구분 얘네들은 계산서죠. 자, 계산서입니다. 그 다음에 물품명이 야채라고 야채 수량 250개. 야채 준대로 수량 250개. 자, 매입가액 얼마로 줬어요? 수량 250개 해가지고 102만원. 자, 공제율 아까 106분의 6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근데 회사가 바뀌니까 은성으로 가면 안 되고 밑에 공급자 밑에 아래 칸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코드 누르셔가지고 자, 이두식 두 누르는 순간 하나 나오네. 이두식 자제 하시고요. 얘는 2024년 얼마? 4월 30날 거래. 요거는 신용카드였죠. 신용카드고요. 되게 구체적으로 줬어요. 생닭 하시고 수량이 300개래요. 매입가액 얼마요? 1830000 공제율은 역시 106분의 6 요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근데 실제 매입액 총액이 왜 필요하냐면 한도 때문에 그런데 요거 잠깐 올려놓고 자 요거는 자 2개 입력한 걸로 됐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확정신고 때니까 한도 체크를 해야 돼요. 한도 체크. 예정신고 때 과세표준이 8,000, 확정 때 9,500. 그리고 이미 공제받은 게 예정 때 75,000원인데 중요한 게 그럼 단기 매입액이 자동으로 지금 요거가 B가 지금 제일 관건이에요. 285만 원에 지금 132만 5천원. 자, 132만 5천원 하시고 요거는 지금 삭제할게요. 요것도 지금 삭제 하시고 여기에 좀 전에 이 숫자 285만 원. 285만 원. 이렇게 하시면 417500 이거 고쳐야 돼요. 417500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 B 이걸 고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요거를 좀 문제를 되게 정교하게 고민해서 내신 거예요. 이게 이제 정석이에요. 푸는 방법에. 그런데 실제 그 당시 답안지를 보시면 예정 신고 누가 이제 이의 신청한 거죠. 아니 이거를 계산하라고 하지 않지 않았냐. 근데 사실은 그걸 안 줬어도 요거를 줬으면 7만 5천 원을 줬으면 이 132만 5천 원이 1, 2, 3월 달에 매입이 있었다. 그러면 한도를 따질 때 이게 예정하고 확정 합해가지고 전체 1억 7천 5백만 원을 가지고 한도를 계산한다는 얘기는 단기 매입액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치 전체 매입액을 놓고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긴데 그걸 이제 누가 이의 신청을 한 거예요. 아니 문제에서 언급 안 하지 않았냐. 근데 그걸 받아준 거예요. 이의 신청을 한 거를 한국세무사회에서 받아줘서 그래서 그 당시 정답으로 원래 지금 제가 풀어드린 방법이 이제 정석인데요. 그게 정답인데 그래서 요거를 단기 매입액을 4175000으로 고쳤어야 원래는 진짜 정답인데 이거를 아까 그 자동 반영된 285만 원으로 그냥 자동 반영된 상태에서 계산해서 여기가 C가 161320이 나오는 상태 있잖아요. 요렇게 된 것도 정답으로 처리를 해줬는데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공부할 거는 원래 틀렸지만 이해 신청 때문에 정답으로 처리해 준 걸 인정을 할 거냐 그대로 공부를 할 거냐 아니면 처음부터 한국세무사회가 완전히 정교하게 정답이라고 제시한 제가 첫 번째 해설 강의를 해드린 그 방법대로 할 것이냐. 당연히 여기를 고치셔야죠. 그래서 좀 전에 417500으로 고치는 이게 진짜 난이도가 높은 건데 이 문제를 통으로 외우시면 더는 어렵게 못 바꿔요. 되셨죠?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되게 괜찮은 문제입니다. 열심히 여러 가지를 자 일단 저장할게요. 말하다가 또 저장 안 하고 나가면 또 질문 들어올라. 제가 말하다가 중간에 막 저장을 안 하고 나가거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막 질문이 복주해요. 선생님 도대체 왜 안 하셨어요? 막 이러고 제가 실수하는 거죠. 실수 안 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최대한 정신 차리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문제는 4점 배점인 게 너무 이상할 정도. 제가 봤을 때 한 6점 7점 배점 줘도 괜찮은 문제거든요. 상당히 괜찮아요. 왜냐하면 요거 역산하는 것도 연습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한도 체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음식점이기 때문에 농어민한테 직접 구입한 거는 공제를 안 해준다. 요것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문제라서 제가 제 생각으로는 113회 기출문제 실기문제 중에서 3-1번 문제가 가장 난이도 높은 거 3개 뽑아봐라. 그럼 그 중에 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데 약간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문제가 지저분하기만 하고 예쁘지 않은 좋지 않은 문제들이 있는 반면에 어렵긴 한데 되게 괜찮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공부해 놓으면 앞으로 되게 쓸모 있는 문제들. 문제 3-1번은 되게 쓸모 있는 문제입니다. 열심히 복습하시고요. 자, 문제 3-1번 별표 2개나 3개 이렇게 치고 공부하시면 되겠고. 뭐 그래서 사실은 조금 그 수험생들의 그 시험 보시는 분들의 숨통을 좀 틔워줘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되게 간단해요. 간단한 문제인데 점수가 되게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일부러 이걸 점수를 너무 점수가 안 나올까 봐 걱정돼서 배점을 많이 줬나 싶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난이도를 보자면 얘가 한 6점 7점짜리고요. 얘는 진짜 한 1점짜리예요. 진짜 간단합니다. 오히려 3번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 해보셔가지고 이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순서대로 2번부터 볼게요.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2기니까 뭔제예요? 10, 11, 12. 2기 확정이니까. 우리 시험 문제는 법인이라서 무조건 예정신고는 한다라고 보셔야 되고 예정신고한 건 빼고 가니까 2기 확정이면 10, 11, 12예요. 10, 11, 12 날짜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영업부의 업무용 수용차 구입, 그 다음에 제조부의 공장 건물 신축 공사비 지급, 그 다음에 제조부 공장에서 사용할 포장기계 구입. 네, 공장 건물의 신축 공사비면 이거 뭐예요? 이거는 취득원가죠. 맞잖아요. 영업부 업무용 수용차 구입했고 포장기계 다 취득원가. 감가상각자산 취득 맞죠? 이건 건설 중인 자산으로 아직 뭐 완공이 됐나 안 됐나 얘기도 필요 없어요. 어찌됐건 이것도 감가상각자산 취득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셋 다 입력하는 걸로. 근데 이제 여러분께 이 시험 문제 관건은 뭐냐면 10월 4일 거를 입력할 거냐 말 거냐 가지고 고민을 하실 건데요. 여러분 지금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라고 하는 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감가상각자산 취득에 대한 내용은 다 입력하시는 건데, 자 보세요. 지금 10월 4일하고 10월 26일은 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죠. 그러면 얘는 공제건 불공제건 어떻게 해요? 매입세 공제이건 불공제이건 상관없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전부 반영하셔야 돼요.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되는 거래고, 따라서 얘는 매입세 공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에는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신고서에 넣어야 되니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반영되니까. 근데 만약에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고요. 이건 신용카드인데 자 포장기계니까 공제 대상이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요? 매입매출전표 57번 카 괄호 들어가면서 매입세 공제가 되죠. 그래서 얘도 법인 신용카드 결제한 포장기계 구입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거죠. 자, 10월 4일 거가 업무용 수용차 구입인데 만약에 전자세금계산서도 안 받았고 신용카드도 안 받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무증빙이거나 아니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매입이다. 여러분 매입세 불공제 대상을 신용카드로 매입하면 원래 신고서에 반영 안 해요. 세금계산서는 해야 돼요. 불공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왜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을 해서 반드시 제출해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이번 문제도 완전 쉽지는 않아요. 근데 서식 작성을 10월 4일 거를 입력할 거냐 말 거냐 그것만 판단할 수 있으면 사실은 그거에 대한 판단을 물어보는 문제지 입력 방법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10월 4일 분계를 10월 4일에 취득 업무용 승용차 개별 소비세 과세 차량이죠. 100이랑 1000cc 초과 차량이니까 그러면 그 차량을 구입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에 이거를 입력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입력해야 된다. 세 개 다 입력해야 돼요. 왜요? 자, 일단 이제 그 두 번째 거가 정통이죠. 11월 달에 건물 신축 공사비는 건물의 취득원가 맞고 감가상각자산 취득 맞고 종이세금계산서 수취했어요. 매입세 공제 되니까 당연히 공제 가능한 거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영향 끼치고 이거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수취했지만 업무용 수용차 100이랑 2000cc짜리 구입한 거는 부가가치세 금액 자체는 영향이 없어요. 왜냐면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줄 거니까. 하지만 얘는 세금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따라서 이것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속서류에 반영돼야 되니까 반드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에 얘도 반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법인 신용카드 결제했는데 포장기계 매입세 공제 되니까 57번 카 괄호 입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는 매입매출전표 입력 대상이면서 하단부 분계가 감가상각자산으로 되는 걸 입력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좀 개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방법은 좀 간단해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는 뭐다?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해야 되는 전표를 우리가 전표인데 하단부 분계가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코드가 잡힐 분계에 해당되는 것들, 그것들을 입력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서류 작성해 볼게요. 부속명세서에 아래쪽에 조금만 내려가시면 건물 권리가 아니고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많이 내려가야 되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날짜가 지금 2기 확정이니까 10월 1일에서 12월까지. 10월, 12월 하시고요. 자, 10월 공사 하시고 상호. 자, 코드 누르셔가지고 상호가 원대자동차 문제에서 원대자동차 있죠. 자, 원대자동차의 구입은 뭐죠? 차량 운반구죠. 영업 승용차니까 차량 운반구 이렇게 가시고요. 공급가액이 지금 얼마로 주어져 있어요? 원대자동차 3,100만 원 이렇게 자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또 11월 26일은 건물이죠. 그래서 거래처 코드 누르셔가지고 여러분은 F2로 하시면 되고요. 자, 얘는 아름건설이다 하시고 얘는 건물구축물이에요. 됐죠? 건물구축물 하시고 금액이 5천만원 50 플러스 5천만원 하시고 내려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월 091 하시고 코드 누르셔가지고 여기는 나라 포장 과자 나라 죄송합니다. 다시 코드 누르셔가지고 나라 포장 하시면 되고
자, 이거는 지금 기계장치니까 기계장치라고 돼 있죠? 기계장치. 2번 체크하시면 돼요. 금액은 250만 원. 자, 포장기계 요렇게. 그래서 전체 토탈 금액이 8,350만 원. 됐죠? 그다음에 그 건물 구축물이 5천만 원이고 기계가 250만 원이고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이 3,100만 원이 처리가 되면 된다. 요렇게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닫기를 눌러서 빠져나가시면 되겠어요. 되셨죠? 자, 그래서 3개 다 입력해야 된다. 그거를 열심히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은 천천히 따라서 해보세요. 자, 3번은 2024년 예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전자신고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자신고하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쫄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요?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1번부터 7번까지 보시면 지금 요거가 답이 아니거든요. 문제거든요. 1번부터 7번까지 천천히 따라하라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도 상당히 연습해 놓으면 좀 의미가 있는 문제인데 사실 굳이 이렇게까지 일일이 설명을 다 해주면서 입력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프로그램을 잘 다룰 줄 아는지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볼게요. 1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관련된 신고서와 관련 부속 서류는 마감되어 있다. 마감이 되어 있어야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마감이에요. 장부 마감.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 마감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예정이니까 1월 1일에서 3월 31일. 엔터 치시고 수정신고 이런 말 없으니까 마감돼 있죠. 마감 취소하시면 안 돼요. 마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마감이 돼 있으니까 믿고 가시면 되고 1번은 그냥 요구사항 끝. 2번 자, 순서가 이거는 지금 뭘 하라는 게 아니고 순서가 전자신고 탭 먼저 작성하시고 나서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변환 교육용 어디냐면 계속 뒤져보시면 돼요. 어딨죠? 밑에 전자신고 이거 하시고 위에 먼저 하고 아래 거 해라. 전자신고 탭을 열었더니 보시면 3번 전자신고 메뉴에 전자신고 제작 탭에서 납세자 자진신고를 선택하고 비밀번호 1234 입력한다. 이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2번은 그냥 순서를 알려준 거고요. 자, 예정 때니까 1월에서 3월 체크하시고요. 정기신고 하시는데 납세자 자진신고 잘 돼 있죠? 세무대리인 신고 아니고 납세자 자진신고래요. 엔터 치시고 담당자 없습니다. 문제에서 안 줬으니까 그냥 있으면 이제 입력하는 건데 없으니까 넘어가시고요. 자, 아까 좀 전에 마감된 거 보이시고 제작을 아직 안 한 거예요. 전자신고하는 파일을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자신고 제작 할게요. 제작 눌러주시면 돼요. 네, 번호가 비밀번호 1234 요것도 1234 하라는 얘기죠. 확인 눌러주시면 전자신고 된 거예요. 마감은 이게 수정신고 할 때도 그렇고 지금 현재 신고하는 날짜라서 뭐 기속 기간이 언제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2025년 버전으로 강의를 해드리고 있어서 뭐 실무에서는 날짜를 좀 보셔야 되겠죠. 근데 어찌됐건 정확하게 이제 됐고요. 제가 지금 오늘 4월 3일자로 강의를 해드리고 있어서 요게 요렇게 보이는 건데 요거는 상관없습니다. 뭐 마감 제작만 됐으면 돼요. 날짜는 상관없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선생님 저는 왜 4월 20일이 나올까요? 그럼 4월 20일 날 제작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하시고 자, 저장됐으면 마감 제작됐으면 닫기 눌러주세요. 하라는 대로 3번까지 했어요. 그럼 4번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변환 메뉴로 가셔가지고요. 전자파일 변환 파일을 선택하시래요. 자, 해볼까요? 그러면 자, 밑에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변환 교육용 열어가지고 이거는 설명이에요. 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잘 모르겠다 그럼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닫고 저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관련해서 제일 먼저 메뉴를 보세요. 쫄지 말고 전자파일 변환을 할 건데 전자파일 변환에 찾아보기부터 하래요. 그럼 찾아보기 눌러야죠. 뭐 그걸 모르겠어도 그래서 이제 C로 가셔가지고 뭐 C 제가 이제 뭐 개인적인 좀 파일이 보이는데 자, 로컬 디스크 C로 가셔가지고요. 쭉 가서 보시면 밑에 여기에 이렇게 된 파일이 보여요. 이렇게 101V 이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와서 보시면 어쩌고 저쩌고 101V 요거 보이면 되는 거죠.
사업자 등록번호까지 확인 안 하셔도 뭐 사실 시험장에서 이게 보이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열기 해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밑에 메뉴가 있겠죠. 밑에 메뉴가 형식 검증하기. 보세요. 눌러지잖아요. 형식 검증하기. 잘 모르겠으면 클릭해보면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찾아보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 파일을 찾은 거예요. 이 파일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형식 검증하기, 결과 확인, 내용 검증하기, 결과 확인, 전자파일 제출.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클릭하래요. 내 비밀번호 1234 1234 요거 그냥 쓰라는 거죠. 됐죠? 검증했어요. 문제가 없나 봐요. 결과 확인. 맞아요? 맞아요. 내용 검증하기. 다시 된 거고 결과 확인. 맞는지 완료. 전자파일 제출. 하면 넘어오는 거예요. 자, 됐죠? 그럼 하라는 대로. 그 다음 최종적으로 파일 제출하기를 완료. 이렇게 정상 변환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해가지고 뭐 시험 문제에서 지금 인쇄하라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근데 실무에서는 이걸 이렇게 인쇄하면 뭔가 이제 교육용 버전처럼, 그러니까 실무 버전에서는 이제 인쇄가 돼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안 하셔도 되고 제출했으니까 된 거죠. 그래서 자, 닫기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종적으로 전자파일 제출하기까지 했으니까 끝난 거예요. 그죠? 신고서 이렇게 하시고 특별히 그러니까 실제 납부할세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쇄는 이제 이건 전자신고 접수됐다고 했으니까 끝난 거예요. 닫기 되셨죠?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X를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2점짜리 문제긴 한데요. 연습하실 땐 상당히 연습용으로는 좋은 문제입니다. 한번 해놓으셔야 혹시 아무리 2점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이론 문제 하나 맞추는 거랑 같은 효과잖아요. 이론 문제 15개 맞추려고 우리가 이론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일단 2점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열심히 반복 학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가가치세 문제가 113회는 3-123번이 다 쉽지 않은 문제들이었어요. 하지만 또 연습을 한다 그러면 이걸 반복해서 학습하신다 그러면 여기에서 더 크게 변형될 만한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특히 아까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는 진짜 괜찮은 문제거든요.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열심히 반복해서 풀어보시고요. 복습 열심히 하시는데 한두 번 갖고는 안 돼요. 그 자리에서 계속 데이터 이 백업 데이터 다시 리셋하시면서 순식간에 그 자리에서 3번에서 5번씩 반복해서 풀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우리 부가가치세 113회 기출문제 풀었고요. 다음 시간은 문제 4번을 풀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